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3일 밤 8시 30분입니다. 제가 미스트롯 진 양지은 씨의 노래 인생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승전 라운드 2에서 부른 노래 붓, 류선우 작곡, 원곡은 강진 노래. 이 붓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스트롯이 대성공한 프로입니다. 시청률이 30%라고 그러면은 국민들 다수에게 큰 감성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스트롯 진으로 뽑힌 양지은 씨가 부른 결선곡이었습니다. 바로 붓을 불러서 진이 되었다. 뭐 여제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롯 여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양지은 씨를 통해서 붓이란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될 정도로 퍼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 애창곡이 되면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결론적으로 아주 우리 공동체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명, 재산, 자유, 국가적 정통성, 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너무 큽니다. 최고의 프로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트롯의 1등 가는 가수가 부른 결선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징성 때문에 이 곡이 애국가처럼 불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핵무장한 김정은이 적이고, 핵무장한 김정은과 내통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적입니다. 이들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한미동맹에 있고 국군이 버티고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적과 동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적과 동지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총을 가진 국군이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그 군대를 망가뜨리는 것은 적을 친구로 보게 만들면 됩니다. 주적인 김정은을 상전으로 본다든지 북한군을 우리의 친구로 보고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보도록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붓. 그래서 제가 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미스트롯 애청자였습니다. 그 가수들, 저도 양지은 씨를 좋아했어요. 아주 맑은 고음, 단정한 용모, 또 효녀 같은 이미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곡,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지은 씨가 붓이란 노래를 그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불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래는 그냥 기술자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노래 가사 하나의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수 아닙니까? 몰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점수에서 5등한 양지은 씨가 1등으로 올라가는 데는 문자 투표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문자 투표 속에 바로 이 노래의 가사, 즉 적과 동지를 허물어 버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일종의 마약으로 국민들의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려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문자투표에 많이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마스터 점수 5등 하던 사람이 1등으로 갈 수 있었느냐? 물론 제주도 사람 그리고 효녀 이미지에 감동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런 이념적 정치적 동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노래는 극히 정치적인 노래입니다. 정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가장 좌편향적 노래입니다. 그러나 포장을 평화나 뭐 민족이나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이런 걸로 슬쩍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가짜 평화, 가짜 민족주의, 즉 피하 식별 기능을 허물어버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편이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백두산의 먹물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자. 백두산의 먹물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면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백두산 이미지는 김일성이하고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뭐 다시 불러드릴 필요는 없고 요 대목이죠.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요 대목이죠. 요 대목. 자, 이제 류선우라는 작곡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2018년 9월에 첫째,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백두산 천지에 갔다. 그 장면을 보고 감동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감동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연설 중에서 한 대목을 뽑아가지고 바로 이 대목.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요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작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분석하는데 좋은 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왜냐? 작곡 작사가가 이 연설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연설의 한 대목을 이 가사에 넣었다고 하니까 이 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개하겠지만은 이 연설은 어떤 내용이냐? 완전히 김정은 즉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유엔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김정은을, 자신의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켜 올리는 연설입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의 김정은을 우리 한민족 8천만의 지도자로 축켜 세우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연설입니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연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아부연설에 감동한 작사가가 그 중에 한 구절을 따와서 부실한 노래에 집어넣었다. 그 부실한 노래를 TV조선이 미스트롯 진의 결선곡이 되도록 했다. 결국 이것은 TV조선이 결정한 겁니다. 그 노래를 모든 국민들이 애청하게 된다. 군인들도 애청하게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 은연중에 김정은도 우리 편이고 김정은이 나쁜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자. 그리고 이 역사를 백두산 중심으로 써보자. 이런 생각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들어가면은 결국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거나 아주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적을 동지로 보고 동지를 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공동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움직여야 되는 법치국가,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매우 위태롭게, 정신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종의 환각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작사가가 감동을 받았던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 7분짜리 연설인데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치욕스러운 연설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연설입니다.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오를 때 그 기소장에 점검물 제1호로 올라가야 될 연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헌법 위반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 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이건 대통령 선서입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 노동당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반국가 단체 수계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운동입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힐 겁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두 번째 문장.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을 밝혀졌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그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데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핵무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류선우라는 사람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슬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로 작심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20일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전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 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그해 만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가동했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를 다짐한 이 연설에 감동을 한 사람이 부설 작사 작곡했다. 그래도 TV조선이 이 노래를 가지고 양지연 씨에게 진이라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젖히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